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와 그 설립자 라마티보디의 건국 신화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350년 라마티보디 1세는 아유타야 왕조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는 건국 신화에서 신적 지도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수도 아유타야를 세우기 위해 천상의 계시를 받았으며 이 도시는 소를 이끄는 한 농부에 의해 창립된 땅, 즉 모든 승리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건국 신화는 아유타야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마치 땅이 선택한 왕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의 변혁을 이끌었던 것처럼 표현됩니다. 라마티보디 1세는 수도를 건설하고 부귀와 번영을 가져오며 동시에 종교와 예술의 부흥을 도모했습니다. 아유타야는 태국의 고대 도시로서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겨졌고 이 건국 신화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태국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줍니다. 아유타야와 라마티보디의 건국 신화는 태국 역사의 핵심을 이루며 왕조와 왕의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의 건국 신화와 그 중심에 있는 바라타와 마하바라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라타는 고대 인도의 전설적인 왕인데요. 그의 이름은 인도 하위 대륙의 고대 명칭인 바라타 바르샤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바라타 왕의 통치는 정의롭고 이상적인 통치의 모범으로 여겨져 인도 문화 내에서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하바라타는 인도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대한 서사시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주들 사이의 권력 투쟁, 인간 본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도덕적 가치와 의무에 대한 탐구를 다룹니다. 특히 쿠루 왕가의 손자들인 코라바와 판다바 사이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서사시는 무엇보다도 진리와 의무, 도덕과 윤리, 사랑과 용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마하바라타 안에 있는 작은 서사시로 힌두교의 주요 철학적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인도 전통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텍스트로 오늘날까지도 인도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라타와 마하바라타의 건국 신화는 인도의 정신적, 문화적 기반이 되며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사시를 찾아봄으로써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역사 속 신화적 사건 알렉산더 대왕과 타실라의 건국 신화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기원전 327년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진군하며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인 타실라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스 전통을 도입했고 이는 나중에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의 형성 등 지역 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타실라는 이때부터 번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건국 신화는 탄생했습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지역을 지나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겼고 그것이 타실라라는 도시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가 떠난 후에도 지속되며 타실라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성장했습니다. 이 신화는 타실라가 단순한 도시를 넘어 영웅적 건국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곳이라는 지역 자부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분석하여 고대 문명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타실라의 건국 신화는 오늘날에도 파키스탄 고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사와 신화가 어떻게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건국 신화인 아리아나와 아베스타의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초기 역사는 아리아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어는 고대의 이 지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여기에서 유래한 신화와 전설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중심에는 아베스타라는 고대 텍스트가 존재합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 경전으로서 고대 이란 인도 문화권의 신화와 종교적 전승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우라 마즈다라고 불리우는 최고신의 창조와 이란 민족의 조상인 가야 마레탄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야 마레탄은 아우라 마즈다의 선택을 받아 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후에 이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들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역사가 결합된 이야기로서 아리아나와 아베스타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건국 신화를 통해 오래된 역사와 신화가 어떻게 현대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르메니아의 건국 신화인 하이크와 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크는 노아의 증손자로 특히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건국 신화에 따르면 하이크는 강력한 전사이자 사냥꾼으로 자신과 그의 가족이 삶을 살아가던 바빌론 지방과 대립하는 벨이라는 시대의 패권자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전통적인 서사에 의하면 하이크는 벨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아르메니아 고원으로 이주합니다. 벨은 하이크를 따라가 그를 포획하려 했지만 결국 하이크에 의해 처단됩니다. 이 전투는 하이크가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표현됩니다. 벨을 물리친 후 하이크는 기아스 강호늘 아래 아라스 강 근처에 정착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하이코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하이가스탁산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들을 하이라 부르고 아르메니아를 하이스탄이라고 칭하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아르메니아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체성의 원천이자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이크와 벨의 이야기는 아르메니아의 건국 신화로서 민족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양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건국신화 키셴 그리고 코리브 형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세 형제와 그들의 누이에 의해 건국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셴 그리고 코리브 이 세 형제는 슬라브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네프르 강변에서 농경지를 개척하며 정착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정착지를 세우게 되는데요. 키는 키예프시를, 최근 셰첸크프스키 지구를, 그리고 코리브는 코레일리브스차 지구를 건설합니다. 여동생 리비드는 키예프시의 중앙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신화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자긍심을 상징하며 국가적인 동일성과 역사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키예프의 건국은 단순한 도시의 시작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이 신화는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어 내려오며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전통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들에 의한 키예프의 건설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고대 역사와 국가적 상징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